이걸 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전망해 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대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야 할까요? 환경부의 보조금, 이거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치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의 취지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건데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수입차 회사들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차 가격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테슬라도 포함입니다.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가격을 내리기로 한 차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앵건구. 세차 쇼핑 왕국은? 앵건구.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앵건구 검색해. 세차용품은 앵건구. 세차용품은 앵건구. 자, 테슬라도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 Y 후륜구동이 가격이나 대상이라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할인이라는 건 안 팔리는 모델이거나 재고 떨이할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을 할인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이 강화되고 여기에 또 성능 보조금 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여부 같은 것도 따지기 시작하니 테슬라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평소 같았으면 한국이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 말든 관심도 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들어서 수차례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올해 특히 판매량과 점유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모델 Y 후륜구동의 보조금 제외 가격은 5,699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200만 원 낮아진 5,499만 원이 됐습니다. 딱 새로운 보조금 상한선에 맞춘 가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은 ID4 라이트의 가격을 내렸고요. 폴스타도 폴스타2의 가격을 낮춘다고 했죠. 죄다 보조금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그런 거고 이건 국산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KGM인데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토리스 전기차 가격을 400만 원 이상 낮추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LFP 배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되고 배터리 재활용 여부까지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KGM도 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땡큐죠. 원인이 보조금이든 뭐든 어쨌든 차 가격을 내린다는 거니까요. 실구매 가격이 기준하고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영상 시작할 때 한편으로는 슬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뭐였나요? 우리 산업을 보호하려고 보조금을 어설프게 규제했다가 역으로 우리 산업이 위험해진다는 거였죠. 원래 이번 보조금 개편의 취지는 뭐였나요? 배터리는 한국 거 쓰고 특히 재활용도 잘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해. 재활용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이걸 알아들은 제조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버리고 한국 배터리를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살아나고 뭐 이런 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조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최근에 발표된 내용보다 좀 더 치밀하게 나왔을 거란 거죠. 최근에 공개된 개편 내용은 고성능, 고효율 전기차에 너무 기울어져 있고 저렴한 전기차들 중에서도 우리 기술을 만드는 차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특히 보급 대수를 늘려줄 수 있는 소형 전기차들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살려서 산업 전체를 부응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조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번 보조금 내용은 그걸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건 차라리 보조금 영향권을 피해서 차 가격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 그리고 이게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왜? 애초에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차를 저렴하게 팔기 위한 거고 얘네는 당연히 판매량이 중요한 차들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차들은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그럼 결국 이 차들의 수요만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중국산 배터리를 옹호해주네, 중국 차를 왜 홍보해주냐 이런 댓글도 엄청 달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LFP 배터리만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기준에 포함됐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이것도 취지는 명확하죠.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겠다는 건 그만큼 효율 좋고 상품성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 팔라는 소리거든요. 이 취지는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전기차가 500km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경차한테 8기통 엔진을 달고 엄청난 출력과 효율을 내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차 급에 따라 주행 거리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 뭘 위한 보조금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건지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예상한 대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들은 가격을 수백만 원씩 내려서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건 반대로 NCM 배터리를 쓰는 차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더 빨리 갖춰가게 부추기는 꼴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현상은 중국차가 국내에 출시되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구분을 잘 해야 하는데요. 비아디가 곧 한국에도 승용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비아디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 자체도 높고 경쟁 브랜드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비아디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가성비를 그렇게 주력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문제가 뭐라고 했나요? 테슬라나 KGM처럼 우회해서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야, 차가 안 팔려? 중국 브랜드를 안 산대? 그럼 배터리나 팔지 뭐. 어차피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 쓰잖아. 테슬라에 공급량이나 더 많이 태워. 즉, 차로 수익을 내나 배터리로 수익을 내나 어쨌든 중국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산 부품과 배터리를 쓰는 차들은 가격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이 덕에 접근성이 늘어서 판매량이 오르고, 그래서 저는 환경부의 보조금이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현대기아차를 칭찬하는 결론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진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면 돌파구는 하이브리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간단한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견제하고 있는 게 뭔가요? 중국과 중국 전기차죠. 무역 전쟁 그런 거 말고 그냥 각국의 보조금 정책만 보더라도 중국 전기차와 브랜드를 견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성장세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빨라서 자칫 잘못하면 자국 산업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무역 장벽이 없었으면 비아디가 독주할 거라고 평했고,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이미 전기차 산업은 테슬라와 비아디 양강 구도가 됐다는 건데, 이러면 굳이 전기차만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어떤 차도 만든다? 하이브리드 차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하이브리드 차 성장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 판매량을 기준으로 토요타 말고는 비교할 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물론 격차가 상당하긴 합니다. 대신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처럼 중국산 원재료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테슬라나 비아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스바겐, GM, BMW, 벤츠, 포드 이런 완성차 브랜드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이미 큰 규모인 것에 비하면 경쟁 브랜드가 토요타 말고 딱히 없을 뿐 아니라 굳이 토요타를 꼭 제치지 않아도 상당한 규모를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기차는 정답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까지 투트랙으로 달리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비교적 더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요.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이 현대차보다 전기차 기술이 더 떨어진다는 말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상도 많이 받는 게 현대기아차라고 하긴 하지만 기술력 수준과 판매량 결과는 잘 구분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작년 판매량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폭스바겐, 3위는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룹은 4위였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이 치킨 게임에서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야 하고, 이 역할을 정부의 보조금이 말 그대로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한 가지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저가형 모델들은 자체 가격을 내려서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영향력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이 전망을 말씀드린 지 몇 주가 채 안 됐는데 벌써 현실이 됐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